네, 잘 소리가 들어가고 있겠죠? 네, 이런 부분은 학점으로 보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넓은 이해에 고마움을 다시 먼저 말씀드립니다.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애칭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우리가 애칭이라고 하면 이렇게 위에서 무언가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에 있는 물질을 이렇게 원래 있었던 것들을 잡아다가 뜯는다. 그래가지고 애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렇게 이제 있던 거를 잡아 뜯어내서 가져간다라는 이야기로 했어요. 데포지션이라고 하는 말은 증착, 즉 여기에 있는 어떤 것들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쌓인다라는 느낌이고 완전 반대가 애칭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선택적으로 원하는 부분에만 이렇게 예를 들면 대칭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애칭을 하고 싶다라든지 선택적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붙이고 싶을 경우에 이렇게 만약에 PR을 갖다 대면 우리가 데포지션을 해도 PR 있는 부분도 올라가고 PR이 아닌 부분 지금 이제 PR 있는 부분에 올라가고 PR이 아닌 부분에도 올라간 다음에 우리가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지워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원하는 부분에만 이렇게 패턴이 올라가잖아요. 이런 방식. 그다음에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랬죠? 리소라고 했어요. 그래서 반도체 3대 꽃인 에칭, 리소, 그다음에 뭐죠? CBD, 증차.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애칭 중에 애칭에 여러 가지 파라미터가 있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는 뭐가 있었죠? 뭐 바이어스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배우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셀렉티비티. 이 셀렉티비티는 이게 우리가 건식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웻 방식이 있는데 뭐가 웻 애칭, TCH 이렇게 있을 때 드라이 방식과 웹 방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드라이 방식은 이렇게 어떤 챔버 안에 넣어놓고 우리가 타겟하는 어떠한 기판을 이렇게 넣고 여기서 막 와가지고 강제로 여기를 애칭 여기 있었던 물질을 이제 방막을 필링하는 거를 우리가 드라이 애칭이라고 하고 웹 애칭은 이렇게 생긴 샬레에 용액을 이렇게 받아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타겟하는 녀석을 여기다 디핑하고 그 다음에 꺼내서 여기에 묻어있던 녀석들을 다 지우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 두 개의 방식의 차이는 선택도가 얘가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왠지 알죠? 왜냐면 내가 녹이려고 하는 용액을 여기에다가 담궈 놓고 거기에다가 어떠한 기판을 넣으니까요.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제 매니큐어 있잖아요. 매니큐어가 있는데 매니큐어가 어디에 녹아요? 아세톤에 녹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애칭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매니큐어를 칠하고 매니큐어를 이렇게 벗기는 건데요. 매니큐어를 칠하는 게 우리가 데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매니큐어를 벗겨내는 과정을 우리가 애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매니큐어를 만들었는데 뭐죠? 이렇게 아세톤에 이렇게 문지르면 잘 녹잖아요. 잘 지워지잖아요. 리무버. 그런데 물로 지우면 잘 지워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 거기에 맞는 선택성 있는 용액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세톤과 관련된 어떠한 매니큐어 기준으로 지울 수 있는 용액이 있듯이 골드도 골드 에천트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에천트, 크롬 에천트 다 각각의 반응하는 용액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액을 기상해서 플라즈마 형태로 주는 경우도 있고요. 플라즈마로 주지 않고 그냥 종류와 상관없이 무조건 다 뜯어내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도라고 하는 개념이 생겼는데요. 이 선택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실제로 여기 보시면 EF가 있고 ER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까는 것 대비해 가지고 내가 그 아래 까는 타겟 양이 얼마나 많느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여기 보세요. ER은 H rate of mask layer 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EF는 etch rate of underlying film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선택도를 생각을 했을 때 처음에 여기 여기 이렇게 PR이 있었겠죠? 여기 원래 PR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PR이 있었겠죠? 근데 알 수 없지만 여기는 PR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는 다른 색으로 한번 칠해볼게요. 이렇게 PR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원래 요거 다 같은 거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고 나서 내가 애칭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애칭을 해요. 그죠? 이렇게 애칭을 하면 까이는데 여기에 까이는 영역과 여기에 영역이 만약에 1대1, 즉 뭐예요? 여기에 초당 10나노 까이고 여기도 초당 10나노 까이면 여기가 이렇게 PR이 벗겨지는 동안에 우리의 타겟 물질인 여기도 벗겨져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도. 그러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아요. 왜요? 우리의 원래 목표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있는 요 영역에 이거는 지키고 싶어. 지키고 싶은데 여기에 잠깐 동안 올려놨던 이 PR은 잠깐 이제 PR만 제거해주고 싶은 거예요. 원래 의도가 그랬어요. 근데 여기가 까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니까 1대1로 까면 얘 까이는 만큼 얘도 PR이 까이는 거니까 다 같이 까이는 거니까 결국 맨 마지막에 까였을 때는 남는 게 요거만 남겠죠. 요거 이렇게 생긴 것만 남을 거 아니야. 그럼 뭐하러 애칭을 해요? 우리가 PR 공정은 뭐하러 했으면. 그죠? 그래서 선택도라는 게 있다. 여기 까는 것 대비 여기 까이는 비율이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이면 우리는 1분의 10 해서 선택도가 10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선택도, 셀렉티비티가. 만약에 여기를 100나노 까일 때 얘는 1나노만 까인다. 내가 쓰는 개수가. 그러면 이건 100대 1이다. 그래서 이거는 셀렉티비티가 좋아. 내가 PR만 선택적으로 깔 수 있어. 얘는 좀 1 까일 동안 얘는 100 까요. 그러니까 이건 선택도가 좋은 거죠. 그래서 선택도의 개념은 그렇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선택 B가 클수록, 그죠? 내가 특정한 물질이 더 식각이 많이 되고요. 선택비가 낮을수록 두 물질이 비슷하게 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 선택비가 작은 것도 있나요? 선택비가 작은 것도 있습니다. 뭐 드라이 애칭 중에 그냥 날아가가지고 다 뜯어내는 방식의 드라이 애칭이 있는데요. 그 방식에는 선택비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드라이 애칭에 비해서 웨대칭의 선택비가 큰 편이지만 미세화 공정에는 불가능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냥 미세화로 갈수록 드라이 애칭이 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해되시죠? 그쵸. 근데 선택비까지 고려한 것보다 그러면 드라이 애칭이 선택비도 안 좋은데 사람들이 왜 쓰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미세 공정, 특히 이제 나노 공정에서는 선택비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애칭을 잘하는 특징을 가진 녀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녀석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세화 공정에서는 드라이 애칭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인다 정도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건 균일성은 뭐냐면 이제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웨이퍼예요. 이게 웨이퍼예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죠. 웨이퍼 안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개의 어레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한다 그랬죠? 여기에다가 PR 공정을 이렇게 다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다 데포지션도 하고, 그 팔대 공정을 다 하는 거예요. 실리콘 웨이퍼를 만든 거 위에다가, 포토리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포토리소 하고, 데포지션 하겠네요. 데포지션 하고, 그 다음에 애칭하겠네요. 그래서 얘네들이 제대로 잘 올라갔나 확인하는 8대 공정의 거의 마지막 7대 공정, 8대 공정 패키징, 뭐 검수 이런 단계에 가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만든 게 얼마나 균일한지 볼게. 그래서 랜덤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여러 위치에 대해서 균일도를 봅니다. 근데 한 기판에서는 무조건 다 균일도가 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막상 균일도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저희가. 자, 우리가 리소 공정을 하는 경우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케미칼은 그나마 괜찮아요. 자,
대포 공정도 있었고 에칭 공정도 있었을 때 얘네들이 전부 다 웨이퍼 자체가 전부 다 모두 다 동일한 성능으로 웨이퍼가 나온다라는 웨이퍼의 안에 패턴이 나온다는 개런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 일단 우리가 PR 코팅을 할 때 여러분 실습 때 지금쯤이면 실습을 대부분 다 했을 테니까 실습 때 이런 웨이퍼가 있고 웨이퍼에다가 뭐를 떨어뜨렸죠? PR을 떨어뜨렸죠. 그래서 PR을 스핀 코팅을 쫙 해가지고 여기에 스핀 코팅을 쫙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토 레지스트 방막을 올렸죠. 뭐 5214 같은 거 AG514 같은 물질을 썼을 텐데 여러분이 쓴 게 AG514라는 용액이에요. 뒤에 14라는 건 두 개가 1.4 마이크론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올려서 쓰면 아 여기서부터 요 웨이퍼 하나 처음부터 요 센터부터 바깥쪽까지 두께가 똑같겠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웨이퍼 이게 원심 분리로 이렇게 돌리다 보면 이게 미세한 두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두께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뭐 이렇게 두께 차이가 이게 좀 얇다 과하게 그리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혹은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가운데가 두껍게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에다가 아무리 예쁜 공정을 이렇게 PR 공정을 다 한다 해도 어떤 경우에는 두께가 어디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두꺼우니까 PR 공정을 노광을 했는데 다 안 까였어.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요 주변부 끝에 보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다 드러났어. 그러면은 이 위에다가 애칭을 한다든지 혹은 데포지션 할 때 여기는 다 묻는데 여기는 여기 골드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여기를 채웠는데 PR을 딱 날릴 때 얘가 싹 다 벗겨지는 효과가 일어나겠죠. 이해되나요? 네, 그런 일이 벌어질 테니까 균일도의 부분에서 큰 문제가 생겨요. 마찬가지로 PR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내가 패턴이 엄청 잘 돼서 이렇게 바닥이 드러나. 아랫바닥이. 근데 어떤 경우는 다른 존에 갔더니 막 여기 엣지 존에 이렇게 갔더니 엣지 존에는 뭐 요만큼만 까였어. PR이. 그럼 내가 애칭을 아무리 때려서 아 여기 식각 여기 식각 할게라고 했는데 여기는 식각을 여기서부터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식각을 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와 센터가 균일도가 확실히 벌어질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을 하겠죠. 교수님, 그러면 이거를 균일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웨이퍼를 작게 쓰면 되지 않나요? 웨이퍼를 작으면 이런 요 샘플 투 샘플 베리에이션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웨이퍼의 사이즈는 크면 클수록 large 크면 클수록 어떻게 이득이 많다 그랬죠. 왜? 버리는 녀석들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제조사 입장에서는 웨이퍼는 크면 클수록 좋은 거고 그 다음에 균일도 높은 패턴을 만들고 싶어 한다라는 이 두 가지의 약간 좀 컨플릭이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패턴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거를 엔지니어 측면에서도 여기서 만약에 시각도가 조금 덜하다 그럼 요 엣지 부분은 비례하게 뭐 노출 시간을 좀 더 늘린다던가 이런 식의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외관비 식각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aspect ratio dependent etch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주변부에서는 뭐 PR 두께가 좀 더 두껍거나 혹은 얇은 경우에 이게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가 PR 코팅을 CVD로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PR 코팅을 이렇게 원심 분리기로 올리기 때문에 원심 분리기 이렇게 돌리는 거 봤죠? 돌리기 때문에 뭐 두께가 달라서 여기 두께가 다른 게 약간 좀 비례하게 여기 약간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어느 위치에서 어느 정도 두께가 될 거라고 예상되고 거기에 맞게 노광도 해주고 거기에 맞게 애칭도 해줘서 보완을 해준다라고 한다. 그래서 균일도를 높이는데 엔지니어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균일도도 챙겨줘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잔유물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PR이 있습니다. 혹은 PR만 얘기하지 말아 볼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패턴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뭐 그냥 예를 들면 실리콘 패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뭘 만들죠? 포토 레지스터를 올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애칭을 했습니다.
애싱을 했죠. 애싱이라고 하는 PR만 벗겨내는 걸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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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맨 마지막에 다 까이면 이렇게 예쁜 모양이 됐으면 좋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10초를 애칭을 하면 다 까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한 10초를 애칭을 했더니 여기 아주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PR이 남았어. 포토 레지스트가 남았어. 그럼 우리가 이거를 레지듀라고 얘기를 해요. 잔유물이죠. 잔유물이 있으면 좋을까요? 안 좋겠죠. 나중에 여기다가 골드를 또 증착할 일이 있으면 골드를 증착했을 때 이 PR이 이 골드를 막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리콘 웨이퍼 입장에서는 여기 이렇게 뭐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전류가 흐를 부분에 무언가 PR이 막고 있으니까 여기 게이트를 걸었어도 게이트에 의한 효과가 상쇄될 거고 그러면 디바이스의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잔여물도 깔끔하게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식각 잔여물들은 우리가 애칭을 하고 남은 잔여물들은 공정이 진행된 이후에 웨이프 표면에 남아있는 불필요한 물질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가끔은 오버 애칭, 그러니까 조금 더 까준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10초면 다 나갈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완벽하게 레지듀를 없애는 프로세스로 하려면 한 12초쯤 까자. 15초 까면 막 이거 막 이만큼 더 까지는 정도지만 그래도 레지듀 없는 게 더 나니까 이거는 엔지니어가 공정가가 판단합니다. 판단해서 이렇게 레지스트리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오버해칭을 해가지고 날리기도 하죠.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보세요. 오버해칭을 언제 할까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떤 경우에? 이건 셀렉티비티를 잘 생각해야겠죠. 무슨 얘기냐? 교수님, 애칭을 하는데요. 여기에 애칭이 1가일 때 여기가 100가여요. 그래서 셀렉티비티가 100인 우리가 애칭 방법을 선택했어요. 근데 10초를 깔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레지듀가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15초 깔게요. 오늘 그렇게 많이 까도 되니? 아, 괜찮아요. 셀렉티비티가 100이니까 얘가 5초 더 맞는다고 해도 뭐 0.05 날아갈 때요. 얘는 5 날아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더 이득이에요. 레지듀가 확실하게 없앨 수 있어요. 이렇게 되잖아. 근데 만약에 셀렉티비티가 1인 걸 써봐요. 그럼 뭐야? 1초만 더 오버해칭해도 얘가 막 1 날아갈 때 얘도 1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레지듀 날리려다가 얘까지 패턴을 망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셀렉티비티도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애칭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애칭 방식이 있냐면, 애칭을 딱 해. 여기에 PR이 있어. 이게 PR이 레지스트예요. 포토 레지스트. 있어. 그 다음에 서남막이 이렇게 있어. SiO2겠죠.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실리콘이 있었는데, 애칭을 깠어. 그랬더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직각스럽게 까이는 걸 원했어. 근데 실제로는, 여기서 플라즈마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럼 플라즈마 들어와서 여기 잡아서 뜯어내고, 여기 있는 거 잡아내서 뜯어내고, 물론 여기서 잡아내서 뜯어내겠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까이는 거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까이는 거에 셀렉티비티가 달라. 선택도가 달라서, 뭐, 선택도가 이게 실리콘만 잘 까는, 파라미터라고 생각합시다. 한 100 정도 돼서 이거 100 나갈 때 얘 1 날아간다고 쳐봐요. 그럼 이렇게 날아갔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이게 어떤 식으로 까이냐면, 이렇게 등변 사다리꼴처럼 까여요. 그래서 최종 형태는 이런 식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게. 네. 그러니까 이걸 수직성 있게 좀 까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PR을, 원래는 PR이 이렇게 있었어요. PR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플라즈마 이온에 의해서 얘도 이쪽으로 빠지고, 얘도 이제 조금씩 애칭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얘도 얇아질 거고요. 그죠? 얘도 얇아지고 얘도 얇아지는 상황에서 여기가 또 노출되잖아. 그럼 또 여기 또 직각이 되잖아. 그래서 이 트렌치 구조로 결국 이렇게 까인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런 트렌치 구조를 없애려고 떤 애칭 방식에서는 폴리머 형성을 하는 방식을 씁니다. 뭐냐면 플라즈마하고 폴리머 필름을 같이 가스에다 넣어줘서 그러니까 가스를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잖아요. 그래서 가스 안에서 의도적으로 여기에 주변부에다가 여기 폴리머층을 만들어. 그러면 이 플라즈마가 이 폴리머는 못 가니까 요 아래만 까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해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처음에 PR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산화막이 이렇게 SiO2가 있다 칠게요. 산화막.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첫 단계에서는 어떻게 깝니까? 이렇게 깝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가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있고 내가 기존에 깠으니까 이렇게 까였어요. 약간 이렇게 까였어요. 이렇게. 그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좀 애칭이 될 거고 얘도 아래로 내려오고 여기도 애칭되고 애칭되니까 그 다음에 할 때는 여기를 깔려고 하니까 또 여기서 계속 까이겠죠. 그럼 이렇게 까일 거 아니야. 이렇게 까일 거 아니야. 그럼 이 여기서부터 여기의 두께는 어떻게 돼? 점점점 계속 넓혀지죠. 이게 와이든 되죠. 그죠? 그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아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폴리머를 여기다 쌉니다. 어디에다가? 폴리머를, 아까,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다가, 가스에다가 폴리머를 넣어줘요. 그래서 이 플라즈마랑 저기 반응해가지고 폴리머를 여기다가 이렇게 잠깐 쌓아요. 이렇게. 물론 여기도 쌓이겠죠. 이렇게 쌓인 상태에서 애칭을 합니다. 애칭을 하면 이 아래쪽 애칭이 잘 돼요. 그래서 여기만 또 이렇게 깝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또 폴리머 넣어요. 그럼 폴리머로 이렇게 옆에 또 싸고 또 까. 그럼 수직성 있게 일자로 쭉 까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은 머리를 쓴 거죠. 수직성이 좀 좋다. 오케이? 그래서 시가가스와 PR에, 여긴 PR의 카본으로 했네. PR의 카본이 여기에 이렇게 리데포지션 되는 현상을 이용해가지고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야? 아나이소트로픽시티가 올라가죠. 그죠? 이방성을 올리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래요. 플라즈마 유도 손상까지는 제 생각에 배울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제 애칭에서의 대체적인 개념은 다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플라즈마의 특징을 놓고 보면 플라즈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체, 액체, 고체가 아닌 제4의 상태를 플라즈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플라즈마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게 요 다음 페이지에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우리가 플라즈마 애처가 있는데 플라즈마 애처에다가 분자를 이제 아르곤 가스 같은 걸 넣어주잖아요. 그럼 아르곤 가스를 넣어주면 그 아르곤 가스가 들어가서 고주파 이제 그 전기 에너지를 넣어가지고 고주파 전자를 이제 인풋으로 넣어주면 이게 해리가 돼요. 그래서 뭘로 되냐면, 자, 다이렉트로 전자로 되기도 하고, 다이렉트로 양이온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다이렉트로 음이온으로 세 개로 짝짝짝 쪼개지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자, 우리 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이렇게 핵이 있고, 그죠? 핵을 우리가 양이온이랑 같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전자가 붙어 있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음이온도 있겠죠. 음이온도 있겠어요. 근데 뭐죠? 그러니까 오케이. 근데 요 상태에서 얘가 양이온이랑 뭐죠? 양이온이랑 전자랑 결합해서 다니는 요 형태를 우리가 레디컬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굉장히 리액티브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리액티브 해가지고 주변부에 들러붙기도 하고 붙어 있는 걸 뜯어내기도 한다고 했어요. 이 레디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고주파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죠? RF 신호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주파를 넣어줘서 이거를 해리시킨다. 그래서 처음에 이 레디칼과 음이온으로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레디칼이 또 갈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전자와 양이온으로. 그래서 보면 여기 보세요. CF4라고 하는 가스를 넣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가스예요. CF4 가스를 넣으면 CF3랑 F가 되고 이 F는 또 심지어 F 플러스와 F 자유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게 뭐야? 이게 양이온. 그죠? 이거는 전자. 그러면 얘가 뭐야? 라디칼이란 얘기네. 그럼 라디칼. 얘도 라디칼. 얘는 자유전자랑 CF 플러스니까 이건 또 양이온. 그러면 얘 양이온 전자, 양이온 전자. 그 다음에
라디컬들도. 그래서 라디컬도 있고, 양이온도 있고, 음이온도 있고, 아주 요렇게 생긴 상태를 만들어줘서 이런 플라즈마 상태에서 이게 굉장히 리액티브 하니까요. 이게 리액티브 하니까 라디칼들이 표면에 가서 뜯어내는 역할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만들어주는 거다. 우리가 이런 라디칼 상태를 만들어서 애칭에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데포지션에 쓰려면 우리가 이렇게 세 개의 종류의 가스를 이용해서 고주파를 넣어가지고 이런 라디칼과 음이온을 만들었어. 근데 그 아래 기판에 실리콘이 있어. 그럼 실리콘에다가 라디칼을 붙여서 실리콘 플로라이드 혹은 요런 실리콘 플로라이드를 만들면 뭐야? 이게 뭐야? 우리가 실리콘 기판에 플로라이드가 해서 실리콘 플로라이드가 돼서 뜯어서 밖으로 나간다는 뜻이죠. 이해됩니까? 자, 그런 개념을 되게 잘 설명한 영상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왔어요. 봅시다. Plasma is the most extreme state of matter in the 소리가 universe. 들어간지 안 It only 들어간지. exists when there's enough energy in the system to strip atoms apart. Plasma is the fourth state of matter. It's simply an electrically charged gas. Now, you know about the states of matter. You know that we have solids, liquids, gases, and now we have plasma too. Matter changes state by gaining or losing energy. If we think about a solid, in a solid, the particles inside are in fairly fixed positions. They have a little bit of energy, so they vibrate a bit, but their positions are fixed, and the solid material is rigid. Now, if we heat that solid, we give those particles a little bit of energy. So they start moving around a bit faster and they can break away from their fixed positions. Then the substance can flow and we have a liquid. Now, if we heat the liquid and give the particles more energy, they start moving even faster. Some of them will be able to escape from the surface of the liquid and become a gas. But now, what happens if we give that gas even more energy? With even more energy, we can strip the gas particles into their separate charges. So a plasma is simply an electrically charged gas. It behaves a bit like a gas, but with extra effects due to these freely moving charges. Plasmas conduct electricity, and they respond to magnetic due to these freely moving charges. Plasmas conduct electricity, and they respond to magnetic fields. They're also very turbulent because these electric and magnetic fields feed back on each other. But they are also very beautiful because it's in gas. More 자, than 이 99.9. 정도까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되게 좋은 영상이 하나 나왔는데, 여기 보이세요? 여기에 우리가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극을 만약에 갖다 대면, 음이온들은 플러스 전극으로 갈 거고, 양이온들은 마이너스 전극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이온과 양이온을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플러스 이온과 양이온을 구분한 상태에서 만약에 전기를 필드를 줘버리면 여기 있는 녀석들이 이동을 순간적으로 확 하게 하면 요 사이에 우리가 뭘 넣어? 여기에다 만약에 타겟을 놓으면 이 이온들이 와서 들러붙게끔, 부딪히게끔 할 수 있죠. 요런 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보통은 플라즈마 이제 애처들은 위 챔버와 아래 챔버에다가 어떻게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전압을 걸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가스의 아래로 계속 내려오게끔. 그 내려오는 도중에 그 사이에 우리가 뭐를 넣어? 우리가 타겟하는 샘플을 넣어서 이렇게 이온들이 내려와서 일부러 더 많이 부딪히고 수직성 있게 부딪히게 하려고 이렇게 만드는 게 반도체 칩 중에 공정 중에 우리가 애칭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건식 식강의 전체적인 그 방법에 대해서 여기 다 설명해 놨어요. 식각 공정실로 가스가 공급된다. 그 다음에 RF 신호에 의해서 반응 물질이 분해되어 이동한다. 그래서 여기서 레디컬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레디컬이 형성되면 반응성 플러스 이온이 표면에 충돌한다. 충돌된 이온이 표면에 흡착해서 다시 날아간다. 날아가서 배출구로 나간다. 이렇게 하면 이런 게 여러 개 반복되면 여기에 까인다. 그죠? 근데 까일 때, 우리가 케미칼 리액티브하게 만들면 방향성의 그 구애를 받지 않고, 자, 방향성의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등방성으로 우리가 까이기도 한다. 그죠?
그럼 등방으로 까이고 계속 옆으로 넓어진다. 그걸 막기 위해 만약에 혹시 우리가 PR 패턴을 해놓고 PR로 여기만 까이게 유도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죠. 이해되겠죠? 네. 그래서 보통은 화학적 식각은 대부분 등방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방성을 강조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여기에다 플러스 이온,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전극 해가지고 일렉트로드로 여기에 있는 예를 들면 마이너스 전자들이 아래로 팍 아니다. 플러스 이온을 가진 녀석이나 혹은 라디칼들이 필드에 의해서 디렉티브 아래로 빡 내려가게 해가지고 PR 기준으로 이 옆으로 까는 시간보다는 아래로 까는 시간을 훨씬 더 많이 노출시킴으로써 등방성보다는 이방성을 촉진하는 방법도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챔버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디퓨전에 의해서 이런 에칭 프로세스가 일어나게 하는 방법은 케미컬 리액션에 해당되고 등방성적인 그 애칭 방식. 그러니까 뭐 패턴이 되게 미세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그냥 리무벌. 어떠한 폴리머를 없앤다던가 아니면은 그 금속을 없애기만 하면 되는 목적일 때 쓰고요. 전체적으로 다 드러내야 될 때. 그럴 때는 화학적 식각인 방식을 쓰고, 그다음 물리적 식각은 아주 PR 패턴을 예쁘게 한 경우에 그 아래로만 까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걸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 식각, 물리적 식각, 화학적 식각, 물리적 식각과 화학적 식각을 융합한 방법. 그렇게 해서 식각률이 어떤 경우에, 물리적 식각인 경우에는 되게 높고, 그 다음에 화학적 식각은 낮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빠르다. 이건 느리다. 그죠? 그리고 CD 제어 이게 뭐야? 크리티컬 디멘전 제어 뭐야? 미세하게 공정할 수 있어라고 했을 때 이건 아주 아주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융합해서 쓰면 전에 얘기했죠. 화학적 식각으로 하면 자, 화학적 색각으로 하면 옆으로 까는 게 잘 된다 그랬잖아요. 원래 이렇게 까기로 했었는데 옆으로 까여서 약간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물리적 식각은 이렇게만 까고 그죠? 물리적 식각과 이거를 두 개를 섞으면 속도도 적절히 높이면서 그 다음에 셀렉티비티 있게 깔 수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우수하고 어떤 면에서는 최우수하기도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케미칼, 여기 보시면 지금 사실 이해 안 되는 거 하나도 없을 겁니다. 여태까지 설명했던 것들이 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케미칼 애칭의 특징과 피지컬 애칭의 특징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하세요. 그래서 케미칼 반응에 의존하는 거와 피지컬 반응에 의존하는 거. 그 다음에 직진성에 의한 이방성 식각, 양이온 직진성이라 그러면은 뭐야? 필드를 걸어서 마이너스 쪽으로 차지가 내려오게끔 하겠다는 뜻이죠. 그죠? 그리고 스퍼터링이라고도 하고 충돌에 의해서 하부에 데미지를 주기도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래 그냥 실리콘이라고 또 예시를 들게요. 그 다음에 이제 PR 이렇게 놓고 PR인데 실리콘이라고 하지 말고 여기에 골드를 놓고 여기 실리콘 이런 기판이 있다 쳐봐요. 그래서 PR을 여기다 놨는데 애칭을 합니다. 애칭 빠바방 골드만 까기 위해서 애칭을 했어요. 그래서 I wish to remove all the gold from the surface, but 오버 애칭에 의해서 실리콘이 일부 날아갈 수도 있다. 그래서 케미칼 애칭보다 피지컬 애칭은 정확한 애추 레이스를 알지 않으면 아래까지 이제 깔 수 있는 불행한 상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융합해서 쓴다. 이렇게 케미칼, 피지컬을 같이 쓰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피지컬은 뭐야? 수직성이 좋지. 근데 케미칼은 셀렉티비티가 좋단 말이야. 그래서 섞어서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에는 피지컬로 전체가 10m라 그러면 한 80m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사실은 미터는 아니죠. 80 마이크로미터까지는 예를 들면 피지컬로 까요. 그 다음에 20 남았을 때 애칭에 담궈요. 그래서 요렇게 조금 옆으로 까이는 걸 보완하더라도 여기에 셀렉티비티 있게 우리가 까고 싶다라는 경우에는
케미칼 셀렉티비티가 좋은 용액을 통해서 피지칼로 까고 케미칼로 보완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에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대충 다 이해가 됐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죠? 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뭐 거의 다 배웠어요. 건식 식각이 습식에 비해 우수한 점, 측면 프로파일의 조절이 우수하다. 당연하지. 건식 식각은 옆에가 샤프하게 나오니까. 그죠? 크리티컬 디멘전 제어가 가능하다. 왜? 파인하게 되게 미세 공정에 유리하니까. 이게 그래서 미세 공정에 유리하다. 그죠? 그 다음에 레지스트 제거와 부착력 문제가 레지스트 제거와 부착력 문제가 우수하다. 균일성이 우수하다. 그 다음에 사용 이게 균일성이라고 하는 거는 보세요. 이렇게 웨이퍼 있을 때 이 끝에랑 가운데랑 애칭되는 정도가 똑같다는 얘기야. 음. 그런 균일성 얘기하는 겁니다. 증착도 마찬가지로 우수합니다. 그죠? 그래서 건식과 습식의, 근데 건식이 습식에 부족한 거 선택도가 압도적으로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비쌉니다. 그 다음에 플라즈마로 해서 아랫 기판을 손상시키기도 한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실제로 반도체 공장에서 쓰는 가스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되게 실제 엔지니어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나 이번에 뭐 까야 돼? 뭐 애칭 SiO2 까야 돼? 아니면 나 알루미늄 까야 돼? 아니면 실리콘 까야 돼? 그다음에 PR 까야 돼? 이런 경우에 쓰는 넣어주는 그 챔버에 넣어주는 가스 있잖아요. 이 가스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뭐 알루미늄이랑 SiO2가 있는데 요번에 뭐 알루미늄은 좀 덜 까고 SiO2는 뭐 더 까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 이제 넣어주는 가스들의 비율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불소는 일괄적으로 거의 다 쓰여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SI 실리콘이 있는데 여기에 공기 중에 O2가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여기에 플라즈마 반응만 이렇게 이끌어주면 여기가 OH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런 경우에 OH기에서 또 H2가 와가지고 여기에 그러니까 H2O가 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붙어가지고 나가면 실리콘 나이트라이드가 표면에 마지막에 이렇게 생겨요. SiO2가 한 2나노에서 3나노 정도 생깁니다. 이건 그냥 다 정설이에요. 실리콘을 만들면 상온에서는 2, 3나노의 SiO2 방막이 생긴다라는 건 모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SiO2 식각과 불소 식각에서 어느 정도 비슷하나 순수하게 실리콘만 까야 될 때는 염소와 브롬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넣어주는 가스 중에 특징적으로 불소는 웬만하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불소는 특징적인 게 아니죠. 그래서 외울 때는 브롬이 들어가면 실리콘. 그다음에 염소 계열은 알죠? 염소는 그냥 산이잖아요. 염소 계열은 알루미늄, 메탈에 까고 제일 중요한 산소만 PR을 깐다. 이 정도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왜? 공정에 들어가면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냐 안 하냐를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뭐 너 애칭 해봤어? 라고 물어보면 애칭할 때 얘가 개수를 넣는 걸 아나? 개수는 선택도가 있는 걸 아나? 선택적으로 메탈을 까는 걸 아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테스트 해보고 싶어 해요. 그랬을 때 저는 PR은 뭐 학부연구생 때 PR 제거하려고 오토 플라즈마 그러니까 오투 가스 넣어가지고 뭐 스퍼터에서 까봤습니다. 근데 잘 안 까인다는 걸 알고 뭐 불소로 바꿔서 해봤더니 불소는 더 안 까입니다. 그래서 불소를 넣었을 때 SiO2만 깔 수 있고 산소를 넣으면 PR이 좀 주로 까인다는 거를 알게 되어서 건식에 대해서 건식 식각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으면 얘가 반도체 공정에 대한 감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면접관에도 그렇지 않고 공부 안 한 애들에 비하면 훨씬 잘한다고 생각하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반응기 어떻게 생겼느냐, 뭐 이건데, 뭐 원통형은 가스를 전체적으로 넣어주고 가스가 다 들어갔을 때 RF를 줘가지고 리액티브하게 까야겠죠? 뭐 근데 이 모양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보통 저희가 실험실에서 쓰는 건 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기면 뭐냐? 여기가 챔버예요. 네, 챔버가 있고 네, 눈치채면 알겠지만 챔버에 이제 이렇게 전극이 왜 있어야 되는지 알겠죠? 전극이 아까 얘기했어요. 뭐야? 양이온이 있는 녀석들을 양이온이 있는 거 아래로 쭉 내리려고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필드를 여기와 여기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걸어야 되니까 여기 있는 녀석을 이렇게 놔야 되고 샘플은 어디 놔야 돼? 여기다 놔야 되겠지. 샘플은 타겟하는 면이 위를 향하게끔 해서 여기다 놔야겠죠. 그럼 일로 들어오는 건 뭐여야 돼요? 가스여야 되죠. 근데 가스를 아무 가스나 넣을 수 없으니까 가스를 조절해서 넣어야 돼. 그래서 가스 패널을 통해서 게스 무슨 게스 무슨 게스 무슨 게스의 비율을 어떻게 섞을 거야 라고 해요. 그래서 게스 플로우 컨트롤러 해주고 이게 모터라이즈드 플로어 컨트롤러 MFC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 설치합니다. 그리고 게스통을 여기다 연결해 놓죠. 그래서 게스가 이렇게 들어가고 우리가 들어가면 여기서 전기로 RF 걸어주고 그 다음에 다 끝난 건 여기서 이렇게 나가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펌프 이 펌프 계열은 왜 필요할까요? 펌프는 진공을 잡아줘야 될 거 아니야. 진공을 잡아야지 우리가 RF 신호를 줬을 때 얘네가 해리 될 거 아니야. 그죠? 진공을 왜 줘야 돼요? 라고 해서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우주에서 떠다니는 게 플라즈마다. 우주는 진공 상태. 그러니까 우리도 진공 상태를 만들어줘야지. RF 신호 준다고 다 해리 되는 건 아니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냥 예시로 든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이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식각 중에 식각에 꽂이고 사실상 연구실로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이빔을 거의 필수적으로 쓰는데요. 이빔은 전자빔이에요. 전자빔. 그럼 전자빔은 왜 쓰냐? 전자빔은 되게 강한 에너지를 줘가지고 어, 우리 전에는 포토레지스터 이런 것만 까잖아요. 근데 금속도 깔 수도 있어요. 강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포커스드라는 얘기가 추가가 되면 우리가 포커스드 아이온 빔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FIB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 뭐라 그래야 되냐? 거의 최강의 그 애칭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포커스드 되니까 어떻게 돼? 봐봐. 태양이 막 이렇게 지금 우리 지구를 비추고 있죠. 너무 많은 태양도 에너지가 어마어마한데 그 태양이 비추고 있는데 그 태양을 만약에 내가 에너지를 모아서 렌즈를 통해서 포커스 시켜서 지구에다 쏴봐. 그럼 얼마나 센 에너지가 들어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세지고 그러니까 좀더 미세하게 팔 수 있고 세지고 좁으니까 미세하게 파면서 더 예전에 파지 못했던 금속까지도 식각할 수 있다. 그래서 금속계에서 제일 안정하다고 하는 금과 백금과 이런 것들을 깔 수 있으면 그냥 애칭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온빔 식각은 여러분들이 이 빔을 모아주기도 해야 되지만 빔을 가속시키는 능력도 세야 돼서 이런 조건으로 생겼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acceleration grid라고 있죠. 이거는 에너지를 좀 더 세게 줘야 되니까 이게 지금 focused ion beam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만약에 이 가속 그리드를 통해서 전자를 세게 해주거나 아니면 빔을 모아주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가속 그리드를 놓고 속도를 빠르게 해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녀석들을 전체적으로 다 맞아서 더 세게 부딪혀가지고 더 세게 뜯어내게끔 하는 전략을 쓰는 게 이온빔 식각이입니다. 그래서 이온빔 식각이고 이건 식각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식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다 배웠고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챙겨야 될 식각에서의 챙겨야 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비 파라미터 뭐 진공 순서 가스 흐름률 온도 압력 이런 거 다 봐야 된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재미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이런 파라미터를 알고 모르고, 그 다음에 품질을 테스트할 때도 우리가 배웠던 식각률, 그 다음에 선택도, 균일성, 그다음 프로파일, 레지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뭐, 이런 챔버 안에 있는 챔버에서 나오는 것들을 다 제어해서 최적의 공정 조건을 잡는데 반드시 우리가 숙지해야 될 요소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 학기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세 개를 주안점으로 해서 가르쳤어요. 수업의 절반에 해당돼서는 반도체의 특성과 캐패시터, 그다음에 우리가 왜 이런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런 뭐죠? FET 센서를 혹은
트랜지스터를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건 어떻게 생겼고, 반도체의 물성은 어떤 건지를 한 절반 정도 가리키고, 그 이후에 포토 공정, 그다음에 리토 공정이죠, 포토가. 그다음에 에칭 공정, 그다음에 데포지션 공정 이 세 개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리켰습니다.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모르면 또 찾아보시고, 제가 진짜 세부적으로 가리켰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반도체 의공학, 그러니까 의공학자가 배우는 반도체 공정이기 때문에 취업에 필요한 정도 수준이지만 굉장히 딥하지도 않으면서 그래도 전반적인 숲을 볼 수 있는 형태로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숙지하셔서 여기 CBD까지 해가지고 8대 공정이 뭔지 반드시 챙겨서 공부해 보시고요. 8대 공정이 뭔지 정도는 알아야 돼요. 8대 공정 중에서 이 공정들이 어디에 차지하는지를 아시고 그거를 다시 한번 공부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